이번 선거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민주당과의 대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울분과 분노를 표로서 밝혀주셔서 집권 세력이 먼저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셔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변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변화를 정부의 무능과 부추김을 국민이 항상 이상 우리 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사회, 관료들이 조직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사람 귀한 줄 알고 국민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들이 자식을 밖에 내보내놓고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내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반성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 세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 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요청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 가장 부적합한 인사가 바로 안대희 후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정관 예우는 안피아의 상대인 법피아 출신을 총리로 안치고 어떤 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느냐고 말해서 온 국민을 부끄럽고 모욕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부담돼서 밤새 배를 타고 가다가 참견을 당한 아이들 온 국민이 가슴 아픈 터에 5달 동안의 신민법원 정관예우로 매일 10,000,000원씩을 벌었다는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고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관예우라고 해도 이렇게 짧은 동안에 이렇게 많은 소들과 이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처부셔야 할 적폐요 공직사회의 암덩어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진실로 정부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런 중대본은 국민 앞에 예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정관예우로 횡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관에 가장 관리로 하는지를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떴던 부족한 돈을 토해놓는다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결국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 우선 이런 식의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보통 인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대상에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국 순리를 꼭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님의 보도가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들이 기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1억 원을 내놓겠다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회 환원에는 오히려 궁금증이 더해지고 뜬금없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안대희 후보자에게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3억 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부랴부랴 기부했다는 의심에 이어서 또 하늘짝 놀라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 총액 14억 원 환원하면서 총리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선택한 안대희 후보의 행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김기식 의원님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매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청와대의 사실상 상황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골든타임, 72시간의 초동 대처, 그리고 사후 수습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언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국정조사 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입으로는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안대희 총리 내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 스크린을 담당한 책임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국정조사 계획서 증인 채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장병환 정치계 의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당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공약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남경일보와 새누리당 지도부 모습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먼저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남경일보와 새누리당 지도부님들 당황하셨습니까? 아니 놀라셨습니까? 남후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김진표 후보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니 당황한 나머지 이제는 느닷없이 보육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남 후보는 준공영제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하며 준공영제가 마치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은 95%를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무상 보육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남 후보가 말한 준공영제는 이미 도입된 상태입니다. 남 후보의 보육 준공영제 도입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을 5번씩이나 하신 분의 말씀이 맞는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준공영제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정책입니다. 결국 남 후보의 보육 준공영제 도입 발언은 이미지 정치인의 참을 수 없는 내공의 부실함과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을 문제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남 후보와 새누리당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당 김진표 후보의 공약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 50개 신축 및 기존 시설 100개의 국공립 전환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공약과 김진표 후보의 공약은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우리 당 김진표 후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제시하니 무조건 안 된다고 발목 잡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당 김진표 후보의 구체적 실천 계획이 담긴 공약이 부러워도 그렇지 당 후보와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도 모자라 본인들 공약도 부정하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부러우면 준공영제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일은 국가의 핵심적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의 교육 공론화 공약은 이를 실천하는 공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규 및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당당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경제 노후 공약에 딴지걸기만 하는 것은 말로는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벌써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임을 안보부와 새누리당은 자각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갖고 있는 유능한 김진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할 것인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막상 정책 대결에서 실력이 부족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무능한 강경필 후보와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명한 경기도민의 선택은 단행할 것입니다. 유능한 김진표 후보의 명한 성원과 지지 보내주시기를 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수사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인군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영훈 의원입니다. 간칭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거의 상한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이 30분이 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준비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잘못을 해서 죄 없는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가가 구조물을 다하지 못했고 또 해상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특별법 준비위원들이 성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일 것입니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은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고 그 수단 방법은 여태까지 많이 봐왔던 어떤 그 진상조사와는 차원을 달리해서 철저한 문서 제출 명령이랄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강한 강제력을 담보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동행명령에 대해서도 기존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더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4.16 이전과 이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법안의 진상규명에 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방해 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격은 제3의 국립기구를 하되 가능하면 국회에서 여야 그리고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하는 것들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지역에 대한 안산이라든지 진도에 대한 공동체 회복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유족들과 상당한 호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법률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내는 것보다는 이 피해자 유족들하고의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16분이 실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속하게 차가운 시신이나 가족들 몸에 온전히 남길 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추모 공원 및 4.16 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재단과 돌봄을 설립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노란 리본 재단이라든지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참사는 국가가 이 잘못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의사자의 준한 예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능하면 5월 중으로 이 법안들을 유족들과 좀 더 교감하고 전문가들과 다음 주 중에 선거도 급하지만 이 문제 역시 급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음 주 초 정도 시급하게 이 법안을 성안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희 총리의원께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과 방송단 간사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전 총리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자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3억 원을 기부하는데 이어서 어제 변호사 개혁기간 1년 동안 수익 11억을 전체로 사회에 헌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부 발표를 보면서 폐지 주어서 꼬깃꼬깃 저축한 돈을 기부한 그런 아름다운 사례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기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대희 후보자는 총 5억 6,100만 원의 사건 수익률을 반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반환의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2013년 작년도에 총 9건 1억 3,200만 원, 올해 20건의 사건 수임한 것 4억 2,950만 원, 총 합쳐서 5억 6,150만 원의 사건 수임률을 반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안대희 후보자가 1년간의 변호사 개업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 납부와 기부 이후에 취득한 개인 소득이 얼마인지 총액이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반환을 통해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안대희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 기간 동안에 총 수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어제 발표한 11억의 사회 환원에 이 5억 6천만 원의 사건 수입료 반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대희 후보자의 재산 등록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현금과 현금성 수표를 무려 5억 1천만 원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난 1년 동안 안대희 후보자의 수입은 대부분 다 사건 수입료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수입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본인이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건 수입을 계좌로 받고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면 왜 이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 것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된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의 평가는 이런 다량의 5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대희 후보자의 전체 재산의 형성 과정 및 전체 수입 그리고 제대로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안대희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 수임 과정에서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수임 내역, 서울지방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별 수임 내용만이 아니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 자문 등의 비송무 영역에서의 사건 수임 내용 및 그 금액을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관예우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시에 정무위 법안 소위를 개최해서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완구 원내대표도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난 23일 금요일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만 오전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장 핵심인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수식 형사처벌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오후 법안 소위 종료 시점에 와서 이 합의를 번복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새누리당에서 밝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관피아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피아의 문제의 핵심은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받은 안대희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고 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인 김영란법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과연 관피아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10시에 회의가 열리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대입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처음 서명한 조건 하나가 로비 활동의 부분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로비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분야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고위 관료가 은퇴 후 로비스트로 변신한 대전문 차단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로비스트는 대형 노동에 소속된 전관예우 검은 변호사입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그 상징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무사건이 불리는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장사건 내용이 그 핵심일 것입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노동에 가서 5개월 만에 심리보험을 받았습니다. 총리를 하고 다시 노동에 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관피아 경력 변호사는 2년간 공직을 금지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여체에 나가는 것은 막고 있으나 관피아 경력 변호사의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김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피아 경력 변호사란 범피아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대희 금지법을 안대희 금지법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정의하고요.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요,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떤 발언을 꼭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정몽준 후보가 우리 원내대책의 일치를 하는 문을 여셨다 바로 나가셨는데요. 이게 인사성이 참 밝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예의가 참 없으시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입니다. 2013년 10월 23일에 국정원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던 당사자가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극도로 비판하던 구태를 부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몽준 후보에 대한 그나마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본인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한 도가 넘친 내거티브 공격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정몽준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관인 국정원과 군이 이런 행동을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며 조직적으로 했다면 여야를 떠나 녹과할 수 없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시지만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인 11월 18일 원세훈 원장은 이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되었는데 국정원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혹세 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고 활동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제안 문건에는 온갖 얘기가 다 담겨있죠. 특히 명백한 불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 편파, 독선적 시정 운영은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분석해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 역시 조사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당시 어린 여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욕설과 비하를 하고 5.18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글을 게재해서 문제가 된 자익교수,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 자익교수가 주로 비방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인식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히려 박원순 후보에 대해 좌편향 운운하며 국가 간을 둘먹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식을 빼다 박은 논리로 색깔팔이를 벌이는 것은 언어부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몽준 후보의 가벼운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기억을 돌려드립니다. 정몽준 후보께서는 지난 2002년 대선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상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 또 자신이 집권하면 국가정보원을 폐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가관은 정몽준 후보는 단 한 번도 이 내용을 취소한 적이 없으신데 그러면 그 국가관과 박원순 후보의 국가관은 어떻게 가는 거죠?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표를 의식한 갈짓자 행보 대신 자신의 유불리를 떠난 일관된 태도야말로 서울시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화 새누리당 국회의장 내전자에 대한 최영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선주협회의 로비성 회의에 나섰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로비성 회의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들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우고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고 심지어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물만 보이고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로 국민과 유가족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문 인선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5월 22일 서울이
학교급식 공급이 난점발 실패에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에 감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발표하는 것은 선거 개입 의도가 의식이 됩니다. 새누리당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현 정부의 급식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의 지적은 이런 방법 반성도 없이 감사 결과를 왜곡 과장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자율농학이 발견된 식재료를 일선 학교 현장에 공급한 것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친환경 유통센터는 자율농학 검사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부적합 한정이 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이렇게 그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부적합 한정을 받은 사실을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보하지 않은 행정적 업무 착오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마치 잔류용학에 발견된 식재료를 일선 학교 현장에 공급한 것으로 왜곡 과장하는 것은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서울시 윤영민 전 교육관이 들어서서는 올 1월 달에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보호를 10내지 20% 오히려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친환경 유통센터와 거리를 끊을 것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부모 대상으로 농약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오세훈 전 시장은 친환경 비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시장님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 비상급식 예산을 100도 확대하는 것을 모든 서울시 유권자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기반해서 유권자들이